안녕하세요. 하나나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20대, 30대 사회 막 초년생인 분들, 젊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침에 출근길에 거울 보시다 보면 왜 이렇게 눈밑이 좀 칙칙해 보이지? 어제 충분히 잔 것 같았는데 눈밑이 엄청 피곤해 보이고 처져 보이는 느낌을 받으신 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날은 유독 출근해서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상사분들하고 마주하게 되면 잠 못 잤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무슨 일 있어? 이런 식으로 이 질문을 받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 듣다 보면 직장 내에서나 사회관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다크서클들, 첫인상을 좌지우지하는 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대표적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 이런 수술들에 대해서 특히나 20대, 30대 분들은 아직 젊은 분들에 해당하지만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밑의 칙칙함이나 피곤해 보이는 이상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밑에 다크서클이라고 하면 피부가 전반적으로 좀 검게 착색되어 있거나 어두컴컴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다크서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눈밑 지방 재배치가 필요로 하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눈밑을 이루고 있는 정상적인 구조라는 게 있는데, 정상적인 구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눈밑을 싸주고 있는 이 안화 경막이라는 이 구조물이 원래는 타이트하게 받쳐주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나 선천적으로 이 안화 경막이라는 이 구조물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방들이 점점 바깥으로 밀고 나오는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 튀어나오다 보면 눈밑 지방은 더 불룩 튀어나오게 되고 그 아래쪽으로는 약간 꺼지는 이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림자져 보이는 이런 느낌들 때문에 눈밑이 더 어두워 보이는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 보면 아이크림이니 이런 화장품들을 통해서 눈밑에 어떤 다크서클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내 상태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화장품이나 아이 컨실러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비용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화장품이나 이런 아이 컨실러 같은 것들을 두껍게 바른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상태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흉터가 아예 바깥쪽으로 생기지 않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데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하안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 아래쪽에 피부 절개를 통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늘어나 있는 피부와 근육 부분을 당겨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임에 반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아직 눈밑의 전체적인 피부나 근육 조직의 탄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피부 쪽으로 절개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눈 안쪽에 있는 붉은 속살에 해당하는 결막 부분을 통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흉터는 단 0.1mm도 남지 않는 수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회복이 좋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오후에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수술 받으신 다음에 주말 이틀 동안 쉬셨다가 월요일날 출근하셨을 때 주변 분들이 보시고 인상이 갑자기 밝아졌는데 뭘 했느냐, 수술한 티나 이런 것들을 안 나는 이런 느낌으로도 바쁘신 이런 직장인분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이런 수술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의 붓기라든지 멍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단순히 눈밑 지방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눈밑 지방 말 그대로 재배치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불룩 튀어나와 있는 이 지방을 일부를 감싸고 있었던 이 주머니에서 분리를 해낸 다음에 밑에 쪽에 있는 안화골 부위를 일부를 박리를 해서 그 아래쪽으로 쭉 타고 펼쳐서 눈밑 지방을 불룩화했던 부분들을 평탄화시켜주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주고 나면 수술하기 전에는 개인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 애교살, 애교 근육 부분과 눈밑 지방이 뚜렷하게 이제 경계주어지는 부분들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밋밋하고 불룩한 느낌이었었다가 눈밑 지방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교살이 도드라지면서 훨씬 더 어려 보이는 눈매도 완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례 보시게 되면 20대 여성분이었고 이분이 이제 내원하셨을 때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던 내용이 눈밑 지방이 상당히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림자져 보이는 이런 느낌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가 상당히 얇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피부의 얇은 하방에서 혈관이라든지 근육들이 비쳐 보이는 일종의 이제 혈관형이나 색소형 느낌의 다크서클 이런 것들도 같이
같이 이제 동반돼 있는 상태로 내원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던 내용이 내가 이렇게 피부가 얇아서 피부 아래쪽 하방에서 이렇게 비쳐 보이는 약간 푸르스름해 보이고 이 거무스름한 부분들이 수술을 통해서 같이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는 거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 환자분이 문의 주셨던 전체적인 피부 하방에서 비쳐 보이는 혈관이나 근육의 문제들까지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적인 다크서클의 원인이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다크서클 느낌이 훨씬 더 우리가 좋아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수술한 이후에 보시게 되면 구조적인 느낌의 다크서클이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수술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생기 있고 밝아 보이는 눈 밑의 느낌을 완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한 달째 경과 보러 오셨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전체적인 인상이 너무 많이 밝아져서 상당히 만족해 하셨던 경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젊은 20대, 30대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단순히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결하시려고 하다 보면 정말 필요 없는 곳에 돈 낭비만 하시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밑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신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내셔서 전문의와의 이런 상담을 통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함께 상담을 받고 수술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라 성형외과 김웅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